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남쌈 소개시켜 드릴게요. 월남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월남쌈이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물론 좀 번거롭긴 한데 만드는 방법 자체는, 요리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월남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재료가 빠져도 되고 취향에 따라서 더 넣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고기. 지금 제가 오늘은 돼지고기 준비했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다 괜찮아요. 일단 고기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우. 새우는 이 고기를 안 드시고 새우만 넣어서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새우는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추, 토마토, 당근, 양상추, 그리고 실란트로, 그 다음에 양파, 그리고 이거 숙주나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소스들이에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소스에다 다양하게 찍어 드셔도 맛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소스만 있으면 월남쌈 그 맛의 고유한 맛이 충분히 납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 있는 이 까만 거, 이게 호이즌 소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베트남 음식점에서 스프링 롤을 먹거나 월남쌈을 시키면 반드시 나오는, 그리고 그 베트남 쌀국수 드실 때 그 안에 있는 건더기 고기들 찍어 먹는 소스가 바로 이 호이즌 소스예요. 요거 있고요. 요거는 땅콩 버터 소스예요. 땅콩 소스라고 그러고 보통 나오는데 요런 것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땅콩 버터만 사가지고 그냥 만드시면 되거든요. 요거고요. 옆에 있는 건 하나 더 준비하신다면,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항상 나오는 이 핫소스들 들어가면 돼요. 요렇게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스 페이퍼라고 그래서, 라이스 페이퍼는 그 뭐죠? 이 피는 이렇게 좀 작은 게 있고요. 이렇게 좀 큰 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저도 쌈을 잘 못 사가지고 그냥 큰 걸로 먹었거든요. 근데 큰 걸로 먹게 되면 일단 쌈이 너무 크게 싸져요. 너무 쌈이 크게 싸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두 번, 세 번씩 나눠 먹어야 되고 생각보다 맛이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잘 싸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걸 사셔서 이 작은 거에 맞게 재료를 넣고 싸서 한 입에 싹 드시는 게 가장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라이스 페이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스 페이퍼 준비하실 때는 이 사각형으로 된 거는 절대 준비하지 마세요. 보기에는 좀 그럴듯한데 생각보다 이 동그란 게 훨씬 잘 싸지더라고요. 이따가 다 끝나고 싸는 것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각형보다는 동그란 게 훨씬 더 잘 싸집니다. 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준비하시는 거 야채인데요. 야채는 뭐 준비하시기가 되게 편해요. 만약에 야채를 골고루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가까운 마트에서 많이 야채를 안 판다면 몇 가지만 있어도 돼요. 여기 양상추인데 양상추가 안 파는데도 가끔 있더라고요. 또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쌀 때가 있기 때문에 양상추 말고 그냥 상추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상추가 보통 적상추와 청상추가 있잖아요. 빛 나는 거. 두 개 만져보시고 이파리가 약간 빨간 짙은 빛 나는 것과 전체가 다 파란, 조금이라도 더 사각한, 약간 사각거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상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양상추 준비했고요. 요거는 당근인데 당근 얇게 채칼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하셔서 얇게 이렇게 채를 썰으시면 돼요. 이렇게 썰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로 더 준비하신다면 일단 이 실란트로나 아니면 민트 같은 거 넣으시면 약간 이국적 풍미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괜찮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실란트로나 아니면 민트 뭐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양파. 애들은 물론 양파 잘 못 먹지만 어른들은 여기 양파 한두 개씩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숙주나물을 메인으로 넣어서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로 월남쌈, 베트남 쌀국수집이나 이렇게 월남 음식점에 가면 월남쌈에서 나오는 건 사실은 여기에 국수를 많이 넣어요. 국수 넣고 그 다음에 숙주나물 넣고 요거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기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돼지고기 준비했는데 월남쌈에 넣는 고기는 소고기도 괜찮고 돼지고기도 괜찮아요. 닭고기는 제가 좀 싫어하는데 닭고기 넣어서 드셔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닭 가슴살 종류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원칙은 이 고기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손으로 어차피 싸 먹을 거니까 만져보시면 이 고기가 부스러질 정도로 부드럽게 삶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그 냄비에서 삶으려면 굉장히 오래 삶거나 아니면 슬로우 쿠커 같은 걸로
굉장히 오래 삶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40분 정도 또는 30분, 최소한 20분 이상 정도는 여기서 해 주셔야 돼요. 압력밥솥에다가 마늘 넣고 양파 넣고 소금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후추 많이 넣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딱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로 삶아요. 압력으로 삶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0분, 그리고 맥스 한 40분 정도까지 삶아 주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고기가 부스러질 정도로 부드러워져요. 그럼 요 다른 거는 이렇게 고기가 부스러워지면 육질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맛이 없는데, 이 월남쌈에는 고기가 이렇게 부스러질 정도로 부드러워야 고기 맛과 야채 맛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최대한 부드럽게 삶아주세요. 그리고 요건 새우. 월남쌈이나 스프링롤에 보면 맨 위에 보이라고 새우 몇 개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우를 준비했는데, 보통 새우는 새우 요리할 때는 새우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새우가 크면 클수록, 알이 크면 클수록 더 비싼데, 월남쌈에 집어넣는 새우는 큰 새우를 넣으면 맛이 훨씬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남쌈 안에서 각자의 그 개성적인 맛이 튀거나 그 질감이 굉장히 튀게 되면 맛을 굉장히 해쳐요. 이게 이 뭔가가 이게 다 싹 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우도 이런 거 좋은 거 해가지고 비싼 거 큰 거 넣으면 훨씬 더 맛이 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우는 알이 최대한 좀 작은 걸로 한 요 정도 되는 거, 여기 보시면은 한 요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되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요게 딱 정도 좋은 사이즈예요. 새우는 요걸로 준비하셔서 물에 삶아서 데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익으면 안 되니까 딱 다 익을 정도까지 데쳐서 물 싹 빼서 차갑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고추 준비하시고요. 이제 고추도 넣어서 먹으면 맛있으니까요. 고추 준비하시고, 토마토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요렇게 준비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준비해야 월남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맛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내는 것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애들 있고 급하게 먹는다, 그럼 돼지고기 한번 삶고요. 압력솥에. 그리고 상추나 양상추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당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양파 준비하면 끝이에요. 요것만 있어도 충분히 맛이 괜찮아요. 만약에 돼지고기 없고 귀찮고 삶기 힘들면 그냥 새우 사는 거예요. 새우 사가지고 물에 한번 데치거나 그냥 물에 한번 삶아내면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또는 또는 요거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썰면 되고요. 채치는 거 같은 것도 채칼로 금방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런 것도 별로 준비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스인데, 소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를 붓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댁에서 간단하게 드신다, 너무 급하게 라면 끓여 먹는 것처럼 드신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라인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손님들이 좀 와서 뭔가 좀 그럴싸하게 풍성하게 좀 보여서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토마토 넣고 고추 넣고 여기 뭐 실란트로 같은 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준비하실 수 있는, 여기에 드시다 보면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아, 이것도 넣어서 먹어야지. 뭐 예를 들어 파인애플 여기서 넣어서 드셔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파인애플 통조림 같은 거 따서 물 버리고 그 페이퍼 타월 같은 걸로 물 한번 닦아내고요. 썰어서 같이 먹으면 맛이 좋아요. 왜냐면 단맛이 좀 강하게 나기 때문에 단맛 나고 그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과일 같은 거 넣어도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사과는 좀 별로고요. 복숭아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맛이 안에서 살짝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 재료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소스 이제 말씀드렸는데, 소스가 다른 거는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 거라 되게 편한데, 문제는 이 땅콩 소스예요. 보통 이제 그 전문점, 한국에서는 보니까 월남쌈 전문점보다는 샤브샤브하고 월남쌈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소스들, 물론 맛은 있지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소스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 땅콩 소스를 보면 거의 막 물처럼 나와요. 별로 사실은 그렇게까지 썩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땅콩 소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걸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어느 브랜드든 상관없는데, 땅콩 버터 크림이랑 보면 여기 네이처 막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난 땅콩만 썼어요 뭐 이런 거 많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게 좋고, 그런 게 구하기가 힘들면 여기 보면 크리미라고 돼 있어서 되게 이렇게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크리미가 들어간 땅콩 버터를 사서 쓰시면 되는데,
이 땅콩보로를 보통 냉장고에다 보관하시잖아요. 막상 땅콩보로를 쓰려고 딱 열어서 딱 풀면 너무 굳어서 잘 안 퍼져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콩보로를 이런 그 그릇 안에다 넣어요. 숟가락으로 해서 2숟가락 정도 넣고, 그다음 물을 땅콩보로가 살짝 잠길 정도로, 물이랑 땅콩보로는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땅콩보로가 반쯤 정도 잠기게 물을 넣어요. 물을 넣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5초에서 10초,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파워에 따라 다르지만 15초까지 가열을 하게 되면 땅콩보로가 따뜻하게 돼요. 땅콩보로가 굉장히 따뜻하게 되면 그때 물을 따라 내버리고, 물이 조금 남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져서 주시면 땅콩보로가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콩보로는 이게 굉장히 딱딱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땅콩보로가 진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너무 걸쭉해서 뜨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물을 아까 그 따라내서 버리던 물을 조금만 버리고 그 물에다 그냥 바로 섞어줘요. 바로 섞으면 땅콩보로가 물에 원래 그냥은 안 섞이지만 잘 섞으면 잘 섞여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넣어서 드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라이스 페이퍼를 보통 이제 뜨거운 물에 불려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라이스 페이퍼가 물에 불른 거는 꼭 물이 뜨겁지가 않아서 사실은 돼요. 물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게 잘 불려지긴 하는데 물이 꼭 뜨겁지도 않아도 되니까 제가 이따 할 때 요령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요령이 있냐면 라이스 페이퍼를 한쪽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이 안에 라이스 페이퍼가 충분히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비된 접시 위에다 올려만 놓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눅눅해지면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너무 뜨겁지 않아도 되니까 물 온도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저 라이스 페이퍼에 충분히 물이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접시 위에다 올려놓고 약간 그 라이스 페이퍼가 물을 빨아들이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끝이에요. 이제 이거는 준비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이제 한 3-40분 정도 해야 되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써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저도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책갈 같은 것도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걸로 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걸로 쓰는데, 어쨌든 이 채 써는 거 요런 것만 빼고는 마음 잡고 준비하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이거 다 만드는데 그 진짜 금방.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오시거나 뭔가 내가 대접할 거, 아니면 애들 뭔가 이렇게 좀 요리 같은 거 먹여야 될 때 있잖아요. 요리 같은 거 먹어야 되는 날, 이걸 내놓을 때 이 정도를 이렇게 내놓고 이것도 2-3 접시에다 놓으면 갑자기 상이 꽉 차요. 거기다가 지금은 여기 제가 야채를 요거만 준비했지만 이거 말고 스프링 믹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그 쌈 싸먹는 야채들은 다 넣으셔도 돼요. 그 쌉싸름 맛 나는 그런 야채들, 한국 야채들도 여기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야채들 막 풍성하게 넣고 뭐 쑥 같은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놓으면 여기가 진짜 완전히 꽉 차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손님 접대할 때도 사실 요거 하나만 해놓으면, 소고기 같은 경우 돼지고기 같은 경우 한 2군 정도만 삶아내면 한 4-5명이 먹기에 충분해요. 2군 정도만. 이게 생각보다 고기가 되게 많이 먹혀요. 그래서 한 2군 정도 삶으셨다라고 하면 한 4명, 5명 정도가 드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도 되게 쉽고 뭐 대접하는 보람도 나고 보기에도 되게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요거 드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호이즌 소스를 구입을 못 하신다면, 제가 한국 가서 그 샤브샤브 전문집에서 많이, 이제 저희 애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월남쌈을. 그래서 샤브샤브도 좋아하고 월남쌈도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일단은 전문점에서 먹으면 제가 제일 불만인 게 고기가 너무 조금 나와요. 고기가 정말 코딱지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라 이걸 좀 마음껏 넣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너무 조금 나와서 그게 좀 제일 불만이고, 두 번째는 소스예요. 소스가 지금 여기는 기본적인 소스 3개만 있으면은 월남쌈 맛이 충분하게 나는데, 이상하게 이 호이즌 소스가 안 나와요. 호이즌 소스가 안 나오고 자체 개발한 뭐 이렇게 뭐 샤브샤브 전문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자체 개발한 소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월남쌈 맛이랑 좀 거리가 좀 먼 그런 소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드시기 전에 이 소스를 먼저 구입을 하시고, 이 호이즌 소스면 다 돼요. 이게 이금기라고
미국에서는 좀 유명한데 한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 브랜드가 아니래도 호이즌 소스라고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이즌 소스를 한번 딱 드셔보시면 기타 다른 그 월남쌈에 들어가는 소스는 잘 안 먹게 돼요. 이게 정말 월남쌈이랑 딱 어울려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구입하시고 나머지를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남쌈이 또 좋은 게 애들이 사실은 야채 잘 안 먹잖아요. 야채들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애들 진짜 잘 안 먹어요. 물론 야채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애들이 야채를 억지로나 먹여야 먹게 되는데 그나마 이 월남쌈을 먹으면 애들이 이거 피고 뭐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 재미 같은 재미도 나고 그래서 생각보다 야채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거 야채랑 그다음에 고기랑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건강한 음식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또 야채 잘 안 먹는 애들 야채 먹게 하기도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쌈을 어떻게 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뜨거운 물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따로 끓이셔도 되는데 이렇게 커피 머신 있으시면 커피 머신에서 그냥 바로 뽑으셔도 돼요. 물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 한 컵 정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커피 머신에서 그냥 이렇게 끓여서 그냥 빼시면은 간단합니다. 자, 이제 월남쌈 싸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라이스 페이퍼를 짚고요. 그 다음에 이걸 뜨거운 물에다 넣는 거예요. 저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물을 묻히는 거고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조금 안 묻은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이 다 가면서 이제 묻게 돼요. 그리고 준비된 접시 위에 올려놓고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그 위에다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렇게 고기 넣고요. 월남쌈 드실 때는 보통 이제 다 손으로 해서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넣고 싶은 것들을 저런 식으로 해서 쭉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 양상추랑 양파랑 실란트로도 넣고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마르실 때 밑에를 한번 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돌린 다음에 옆부분, 저 옆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시면 파는 스프링롤처럼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자, 라이스 페이퍼를 이렇게 돌돌돌 마르시면 돼요. 물에 넣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접시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넣는 거예요. 재료를 넣으실 때는 저 지금 맨 밑에 바닥이 나중에 보시면 다 말고 나면 맨 위로 올라오니까 신경 써서 말아야 될 때는 그 밑에 예쁜 것들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준비한 지금 제일 메인인 호이즌 소스를 가운데다 저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거 넣고요. 그리고 양상추랑 저렇게 기본적인 걸 넣고 나머지는 이제 다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요거는 땅콩 소스. 땅콩 소스도 저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땅콩 소스는 또 의외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밑에 쌈을 쌀 때는 밑에 걸 하나 하고 양쪽에 있는 거를 바로 안으로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 마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쌓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저렇게 놓으시면 조금만으로 그냥 바로 드시거나 애들 못 사는 애들 저렇게 해서 바로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만들기도 되게 쉽고 보기도 그럴싸하고 맛도 좋은 집에서 해먹기도 정말 간편한 그 월남쌈 만드는 법 알아봤습니다.